조금씩 스며드는 영화 채널 시네브로의 이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번 주에는 넷플릭스 오리지널 특집으로 지금 우리 학교는 이라는 드라마를 보고 왔습니다. 총 12부작이고요. 공개일은 2022년 1월 28일입니다. 몇 달 안 됐죠. 네. 그리고 총 러닝 타임이 709분 11시간 49분짜리예요. 12부작이니까 거의 한 부당 1시간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작사는 필름몬스터랑 JTBC 스튜디오 김종학 프로덕션에서 만들었어요. 그리고 극본은 천성일 작가님이 쓰셨고, 이분이 드라마 추노와 루카 더 비기닝을 집필했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보면 연출은 이재규, 김남수님 이 두 분이 같이 작업을 하셨고요. 그리고 원작이 지금 우리 학교는 이라는 네이버 웹툰인데 주동근 작가님이 원작을 만들으셨죠. 네. 자, 이 드라마 얘기를 해보자면, 일단 별점을 별 5개를 줄 수 있는 작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좀비물 중에서는 정말 잘 만들었다, 수작이다 라고 봐요. 일단 좀비물에 대한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 요즘에 유행이기도 하죠. 뭐 크리처물이라고도 하고, 좀비물이 좋은 점이 왜 좀비물이 이렇게 많이 나오는가에 대해서 뭐 사람마다 분석을 다르게 할 수 있겠지만, 전 그거 같아요. 좀비물은 인간 대신에 좀비가 나온 거죠. 그러니까 좀비가 등장하면 좀비로부터 도망가야 되고, 어떤 극적인 연출을 하기가 되게 좋아요. 공포스러운 분위기나 어떤 긴장감을 끌고 가기가 좀비만한 게 없어요. 좀비가 등장하면 처음부터 끝까지 긴장감이 엄청나죠. 그리고 좀비는 사람을 닮았어요. 근데 사람이 아니죠. 그래서 함부로 죽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악한 집단이나 뭐 범죄자들이 나왔는데 걔네들을 주인공들이 함부로 몰살한다? 이러면 엄청난 윤리적인 이슈가 되겠죠. 하지만 좀비들은 뭐 어차피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마음껏 죽여도 됩니다. 뭐 이런 요소들 때문에 좀비물이 요새 대세가 된 게 아닌가. 좀비물은 이제 시각 효과적으로도 표현하기 참 좋고요. 정말 여러모로 장점이 많은, 앞으로도 좀비물은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비물을 만들 때 또 중요한 게, 어떤 상황에서 이게 창의적인 상황이 벌어져야 되는 거죠. 얘네들로부터 어떻게든 주인공들이 탈출하고 도망가고 이 상황을 극복해내야 되는데, 그 과정을 보는 재미가 쏠쏠해요. 근데 이 지금 우리 학교는 이라는 좀비물은 학교가 배경이고, 물론 학교뿐만 아니라 효산시라는 시 곳곳이 그런 배경으로 나오죠. 어떤 시내에서 도망치는 장면들도 그렇고, 학교라는 한정된 공간, 좀비물은 필연적으로 공간에서 공간으로 이동할 수밖에 없어요. 이 드라마도 자세히 보시면 학생들이 특정 공간에 갇혀 있습니다. 당연히 언제까지나 계속 도망 다닐 수만은 없으니까 이 공간에서 공간으로 도망치는 이 공간에서 공간으로 도망치는 이 시퀀스를 정말 잘 표현했고요. 그 긴장감이랄까? 좀비들도 리얼하고 특수 효과도 참 좋고, 이 좀비들은 뭐 날아다니진 않지만 날아다녔으면 다 죽었겠죠. 좀비의 속도, 좀비의 그 괴력, 힘, 위험성, 이런 것들을 다 조율을 해야 되는데, 어쨌든 그런 것들을 적절히 좀비의 괴력 이런 것들을 적절히 설정을 했고, 그리고 학생들이 참 이 공간에서 공간으로 이동하는 모습들을 잘 묘사했어요.
막 중구난방으로 막 처음에 좀비 사태 벌어졌을 때 막 도망다니는 그 학생들의 모습들을 보여주다가 이 학생들이 결국 한 곳으로 집결하죠. 어떤 반으로 집결했다가 거기서 또 이제 아래로 줄 로프 타고 내려가는 모습. 그 방송실로 내려갔다가 거기서 또 이제 다른 장소로 또 이동을 하죠. 음악실로 이동했다가 음악실에서 또 옥상으로 갔다가 옥상에서 좀 머물다가 다시 강당으로 가고 강당에서 이제 뒷산에 있는 어떤 폐허 같은 이제 막 건축하는 곳으로 갔다가 다시 이제 또 이동하는 뭐 이런 식으로 뭐 공간에서 공간으로 이동하는 이동할 때 무조건 이제 좀비들한테 쫓기고 그 긴장감, 그게 이 드라마의 포인트였다고, 액션 포인트죠. 생각을 하고 그런 연출을 참 잘했어요. 그 공간을 활용을 잘했죠. 이 공간에서 다른 공간으로 넘어갈 때 무엇을 이용할 것인가. 위에서 아래로 갈 때는 뭐 소방소 물 뿌리는 그거를 이제 막 풀어가지고 아래로 내려가는, 중간에 좀비가 달랑달랑 내려오기도 하고 그 긴장감. 그리고 또 뭐 여기 갇혀 죽을 수는 없으니까 뭐 드론을 구하러 간다든지 중간에 뭐 이런 뭐 핸드폰을 구하러 간다든지 그런 것들로 긴장감을 자꾸 유발해요. 좀비한테 쫓기고 술래잡기 하는 것처럼 이런 시퀀스들이 참 좋았다. 긴장을 안 할 수가 없게 만드는 것이죠. 그러면서 여러 명 있는 그 학생들이 한 명씩 죽어나가고 처음엔 그래서 사람들이 좀 많아야겠죠. 그래서 한 명씩 탈락합니다. 근데 누가 탈락할지 모르는 그 긴장감이 또 있죠. 아, 다음엔 누가 죽을까? 어쨌든 죽을 텐데 그런 것들, 누가 살까? 누가 살아남을까? 끝까지 어떤 방식으로 살아남을까? 그러면서 중간중간에 사회적 이슈 같은 것들을 배치를 했어요. 왕따 문제라든지 세월호에 대한 직접적인 은유라든지 그리고 뭐 학교 선생님들의 꼰대스러운 모습, 그리고 정치인도 중간에 나오죠. 정치인 비판이라든지 군 당사자의 그런 선택에 대한 윤리적인 문제라든지 사회적 비판을 하기 위한 노력들도 많이 보였죠. 물론 그게 이제 뭐 실패든 성공이든 어쨌든 그런 노력을 했다는 것 자체가, 사회적 이슈를 집어넣으려고 했다는 자체가 전 좋게 보였고, 그리고 되게 다양한 모습들, 이 드라마는 정말 등장인물이 많습니다. 거의 수십 명에 달할 정도로 많이 있는데요. 제가 적어봤는데도 정말 많아요. 근데 이게 다 보고 난 시점에서 다시 보니까 이 사람들 한 명 한 명의 얼굴이 낯설지 않고 낯익다. 그만큼 캐릭터들을 잘 살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캐릭터가 뭐 전형적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정말 매력적으로 잘 보여준 것 같아요. 이 12부작이고 12부작이 자칫하면 늘어질 수 있는데 뭐 모든 장면들이 적절히 잘 배치된 것 같고 전 좋았어요. 중간중간에 뭐 액션씬도 좋았고, 그리고 각각의 사연도 있고 등장인물들마다 다 사연이 있어요. 잘 만들었다. 잘 만들었다. 요즘 드라마들은 거의 상향 평준화 된 것 같아요. 뭐 못 쓰지는 않죠. 너무 잘 찍고 사람들이 뭐 다 베테랑들이 만드는 거니까요. 거의 뭐 깔 게 없다는 생각입니다. 이제 이거 학교 배경으로 좀비물 했으니까 앞으로 나오는 좀비물들은 좀 더 창의적이어야 할 것 같아요. 점점 이제 난이도가 어려워지는 거죠. 이미 이제 앞에서 이러이러한 시도를 했기 때문에 다른 시도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지금 우리 학교는 또 매력 포인트 중에 하나가 학생들, 고등학교 학생들이 주인공으로 나와요. 그래서 더 뭔가 좀 푸릇푸릇하고 신선하고 보는 재미가 있죠. 만약 어른들이 나왔다면 칙칙할 수도 있어요. 근데 학생들이기 때문에 좀 더 몰입이 되고
또 그런 것도 있습니다. 중간중간 러브라인도 있고 뭐 그런 거 그리고 일진 문제, 일진들 또 나오고 그리고 학생들 간에 또 뭐 서로 이제 싸우거나 또 누군가는 또 일부러 막 좀비를 만들거나 뭐 그런 것들, 인간의 극단적인 그 밑바닥을 보여주는 그런 연출이 나오는데 그런 것도 좋고요. 중간중간 생각해 볼 것들이 되게 많아요. 되게 감성적인 장면들 또 나오고, 그런 장면은 안 나올 수가 없겠죠. 눈물을 유발하는 그런 장면, 누군가의 또 희생. 아버지가, 그러니까 원조가 주인공인데, 여주인공인데 남원조를 구하기 위해서 아버지가 정말 그 거의 초인적인 힘으로 구하러 오는 장면들, 부성이죠. 이런 부분도 감동적인 포인트고, 뭐 선생님 박선아 선생님도 학생을 구하기 위해서 나오고, 뭐 이런 부분들 정말 잘 표현했습니다. 그 각각의 인물들도, 어떤 아이는 되게 부정적이고 김지민 같은 경우, 그리고 어떤 양대수의 경우 덩치 큰 아이죠. 이 친구는 노래를 잘하고 또 개그 캐릭터이기도 하고, 오준영 같은 경우에는 안경 낀 친구인데 전교 2등인데 이 친구는 마지막에 또 희생을 하기도 하고, 또 이나연, 이유미 씨가 연기한 이 이나연은 친구를 좀비로 만들어 버리죠. 한경수랑 계속 다투다가, 한경수는 뭐 감염 피해자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수혁, 로먼 씨가 연기했는데, 이수혁은 전형적인 키 크고 잘생긴 캐릭터고, 최남라는 반장인데 조희연 씨가 연기했죠. 전교 1등이고 정말 예뻐요. 최남라와 이수혁 커플 참 좋았다. 뭐 그리고 또 뭐 양공부도 나오죠. 양공부 누나, 뭐 장아리, 그리고 박미진, 걸크러쉬 누나죠. 이런 이 드라마의 특징이 이 윤기남이란 캐릭터가 좀비에 물렸는데도, 그러니까 좀비인데도 인간의 특성을 갖고 있어요. 정신을 잃지 않고 자기의 원래 갖고 있던 그 성격을 그대로 가져가는 거죠. 절기라고, 절반만 좀비라는 뜻으로 작중에선 불리는데, 그래서 이 윤기남이란 캐릭터가 좀비보다 더 무서워요. 좀비들은 단순하게 소리 들리거나 보이면 막 몰려오는 뿐인데, 윤기남은 전략적으로 행동을 한단 말이죠. 파이프라인을 타고 옥상으로 올라간다든지. 윤기남은 그 이청산, 극중의 남주인공 이청산과 싸우다가 한쪽 눈이 멀었는데 그걸 복수하기 위해서 이청산을 집요하게 쫓아다니죠. 그러면서 아이들도 다 죽이려고 드는 무자비한 그런 캐릭터고요. 물론 이제 열등감도 있고. 그래서 윤기남, 이 일진 캐릭터, 윤기남 덕분에 이 드라마가 살았다. 뭔가 특이점인 거죠. 이 드라마의 스토리의 특이점. 단순히 좀비 한 대만 쫓기기만 하면 좀 그게 뒤로 갈수록 좀 지루해질 수가 있어요. 근데 좀비 중에서 뭔가 새로운 좀비가 또 튀어나와야 되는, 새로운 유형의 좀비가, 그런 것들은 그 스위트홈의 좀비들은 저마다 특색이 다 다르죠. 거기도 좀비 표현을 정말 잘했습니다. 크리처물이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가, 어떻게 다양성을 가질 수 있는가, 좀비의 다양성이죠. 이런 것들도 아무래도 작가님들이 연구를 많이 하실 수밖에 없는데, 좀비가 진화한다든지, 좀비가 사람마다 다양하게 표현된다든지, 스위트홈의 방식 혹은 이 지금 우리 학교는의 방식이 좀비물이 나아갈 방향을 큰 틀을 두 가지로 제시하는 것 같아요. 일단 스위트홈의 방식은 사람마다 갖고 있는 욕망이 다르잖아요. 만약에 식욕이 엄청나다, 그러면은 그 좀비는 먹는 능력이 탁월한 좀비가 되고,
그 욕망대로 그 좀비가 만들어져요. 만약 운동을 엄청 막 열심히 하는 그런 헬스를 좋아하는 사람이 좀비가 됐다. 그러면 이제 근육 덩어리가 빵빵한 그런 좀비가 되고, 그리고 어떤 좀비는 거기서 이제 머리가 잘렸는데 앞이 안 보이죠? 소리에 되게 민감해요. 그런 좀비가 되기도 하고. 그래서 스위트홈은 다음에 어떤 좀비가 나올까? 이런 걸 기대하게 만드는 그게 포인트예요. 그게 이제 어 진짜 잘 먹혔죠. 그런 설정. 그래서 어떤 작품이든 설정이 중요한데, 지금 시대 좀비물은 너무 많이 나왔고 사람들이 너무 많이 보기 때문에 뭔가 새로움이 필요한데, 그 특징이죠. 스위트홈 방식 참 좋아요. 이게 이제 능력 배틀물에서 자주 다루는, 뭐 루피 나오는 그 원피스 같은 경우에도 열매마다 능력자들이 다르잖아요. 정말 이번엔 다음번엔 어떤 능력자가 나올까? 이게 포인트거든요. 그래서 이 스위트홈 방식 참 좋고요. 좀비가 무한히 뭐 상상력을 어떻게 발휘하느냐에 따라서 다르게 표현될 수 있기 때문에 참 좋은 방식이었고, 스위트홈 방식. 욕망에 따라 좀비가 다르게 표현된다. 그리고 이제 지금 우리 학교의 방식은 좀비가 진화를 합니다. 윤기남처럼 반은 인간 반은 좀비가 돼서 이 공지에 몰린 인물들을 막 쫓아다니는 거죠. 윤기남처럼 절비가 된 인물은 윤기남에게 물려서 그렇게 된 남라가 이제, 최남라는 절비인데도 인간 편이고, 윤기남은 절비인데 지 멋대로 사람들 죽이고 다니는. 그래서 이 두 명으로 인해서 그게 활력이 살아나요. 탁월한 선택이었죠. 지금 우리 학교는 뭐 일반적인 평범한 좀비물이 아니라 좋은 좀비물이 될 수 있었던 건 윤기남과 최남라의 역할이 큽니다. 이 두 사람 때문에 그게 살았어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뭐 극단적인 상황에서의 연출도 참 좋았고요. 뭐 생각해볼 거리들을 많이 던져줘요. 이 상황에서 이렇게 행동한다고? 그러면 그 특정 사람의 행동이 인간의 밑바닥을 보여주기도 하고, 어떤 사건을 떠오르게 하기도 하고, 그런 거죠. 특히 이제 여기 나온 또 절비가 한 명 더 있는데, 그 학폭 피해자 왕따가 있죠. 김철수와 민은지. 특히 김철수는 자기 이제 지 혼자 살겠다고 옥상에서 문을 안 열어주죠. 아이들 문을 안 열어주고 자기 혼자 구조돼요. 그리고 민은지 같은 경우에도 옥상에서 김철수랑 있다가 절비가 돼버립니다. 절비가 돼버려요. 그래서 이제 김철수가 있는 곳에 가서 김철수를 먹어버리죠. 뭐 이런 거. 근데 이 민은지와 김철수의 마음도 이해는 가요. 학교가 다 불탔으면 좋겠어. 민은지 같은 경우에는 되게 끔찍한 성폭력을 당하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나오고, 또 어른들의 세계도 만만치 않은데, 이 형사 이 얘기를 좀 해야겠다. 이게 좀비 사태가 발생한 이 원인도 중요한데, 왜 좀비가 이렇게 나오게 됐는가? 이거는 뭐 좀비물마다 그 좀비의 기원은 다르죠. 다를 수밖에 없고, 왜 좀비가 발생하는지 그게 이제 키포인트가 될 거예요. 좀비물의 중요한 메시지가 될 거고, 여기에서는 그 과학 선생님 이병찬 선생님이 나오는데, 이분은 천재 과학자입니다. 매드 사이언티스트죠. 미친 과학자인데,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게, 이병찬 선생님의 아들이 아까 나왔던 윤기남 이 패거리 이 일진들에게 괴롭힘을 당해요. 괴롭힘을 당하고 막 두드려 맞고. 그래서 이거를 이 이병찬 선생님은
그냥 무 뭐랄까요? 그냥 바라볼 수밖에 없었던 학교 선생님들, 특히 교장을 비롯한 사람들은 평가가 안 좋아진다고 그 학교 폭력을 무마하려고 그러고 쉬쉬 넘기려고 그러고 이거에 분노한 거죠. 야, 너도 맞서 싸워. 근데 이병찬 선생님은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 고양이에게 맞서 싸우는 쥐가 있잖아요. 극한의 상황에 몰리면 쥐도 맞서 싸우는데 그 DNA 뭐 유전자 뭐 그런 거 바이러스 같은 걸 추출해서 아들에게 주입을 하고 좀비로 만들어 버리는. 그때부터 좀비 바이러스가 생성이 된 거죠. 그래서 아들과 엄마를 좀비로 만들어 버렸고, 그리고 쥐를 그 좀비 쥐를 실험했던 쥐가 우연히 과학실에 들른 어떤 여학생을 물어버리고, 그때부터 사태가 커져갔던 것이죠. 이게 이제 좀비의 기원은 학교 폭력 피해자의 억울함, 피해자 가족의 분노 이런 거예요. 학교 폭력이 결국 좀비를 만들었다 이렇게 된 거죠. 학교가 배경이니까요. 결국 그런 것들을 빌미를 제공한 건 일진들과 그 일진들의 행동을 쉬쉬하려고 했던 그 어른들, 특히 교장을 비롯한 그 모두가 공범인 셈이죠. 물론 이병찬 선생님도 나쁘죠. 해법이 잘못됐죠. 아들을 좀비로 만들어 버렸으니, 그래서 온 시내에 좀비 바이러스가 퍼져 버렸으니 말이죠. 하여튼 이게 이제 좀비의 기원이고요. 이 드라마에서 이런 설정은 참 좋았습니다. 좀비가 막 퍼져나가는 그 와중에 각각의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학교 안에서 이렇게 막 아이들이 고군분투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송재 이 형사와 조노철 이 경찰 아저씨 또 콤비로 다니죠. 그리고 남소주라고 남원조의 아버지인데 소방대원이에요. 근데 딸에게 약속했죠. 무슨 일이 생기면 언제나 아빠가 달려갈 거라고. 남소주 이 아저씨는 초인적인 힘으로 딸에게 달려갑니다. 그 와중에 국회의원과 보좌관진을 살리기도 하죠. 살리고 다시 달려가는 그런 모습. 그 진선모 소장, 이 사람이 군인인데 이분이 그 효산시에 폭탄을 날려버리죠. 좀비를 다 없애버리기 위해서. 이런 결정이 옳았는가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중간에 나오는 이 정치인 박은희 의원, 또 국회의원으로서 어떤 판단을 하는데 참 리얼했던 것 같아요. 자기의 정치적인 생명 같은 거 사람들에게 하면 어떻게 인기를 얻을까 뭐 이런 것도 있고, 뭐 정치인은 항상 어떤 행동을 하든 정치적으로 판단을 하니까요. 그리고 뭐 순간순간에 보여주는 어떤 결단 이런 것들이 참 인상적이었고 재밌죠. 그리고 이청산의 엄마도 참 좀비가 돼버리는데, 그리고 이청산뿐만 아니라 중간중간에 이제 아이들의 엄마 아빠가 애들을 구하러 갔다가 좀비가 돼버리는 안타까운 모습. 그리고 귤 까는 소리라고 유튜버가 있어요. 몰래 이 효산시에 잠입을 해서 좀비 사태를 보여주겠다. 어떤 뭐 소명의식 같은 걸 갖고 되게 웃긴 코미디 캐릭터로 나오고, 중간에 그 아이를 낳는 여고생도 나와요. 효산고의 여고생 뭐 그런 미혼모 문제도 보여주려고 했던 것 같고, 정말 다양한 것들을, 사회의 다양한 모습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중간중간 에피소드를 참 많이 넣은 것 같아요. 이런 극본을 하나 쓰기 위해서는 많은 연구가 필요하겠다. 물론 원작도 있는데 이 원작을 철저히 분석을 하고 각각의 인물도 살려야 되고 또 사건을 만들어야 되고 참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이 원작 드라마 이 원작 웹툰을 드라마 하는데 거의 적게는 20명 가까이 인물들이 묘사가 되는데 그 인물 하나하나를 다 끌고 가는 게 쉽진 않은 일인데 정말 잘 살렸고,
결국 마지막에 살아남은 아이들 결국 다 죽고 마지막에 몇 명 살죠. 그리고 엔딩도 정말 의미심장하다고 봐요. 결국 몇 명 살아남고 뭐 폭탄 떨어져서 좀비 다 이제 괴멸되고, 근데 끝까지 이제 살아남은 게 최남라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애매했었는데, 결국 마지막에 최남라가 이제 자기와 비슷한 절비들이 있다 뭐 이러면서 끝나죠. 뭔가 의미심장하게. 그리고 남원조의 소꿉친구 이청산은 끝까지 가다가 결국 이제 아이들을 구하고 장렬하게 죽죠. 근데 죽었는지 어떤지는 잘 안 나오지만 이 드라마는 추천할 만합니다. 정말 잘 만든 드라마라고 보고요. 포인트가 정말 많아요. 재밌게 봤습니다. 12부작을 뭐 지루하지 않게 재밌게 봤다. 그만큼 잘 만들었기 때문에 참 좋습니다. 요 정도로 하면 될 것 같아요. 다양한 캐릭터 잘 살렸고, 일단은 뭐 지금 우리 학교는 요 정도로 하고, 다음 주에 또 새로운 넷플릭스 시리즈물을 보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